과일은 잘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어때요? 독소가 되는데, 여러분들 과일을 언제 드세요? 또? 밥 먹고. 주로 식사 후에 드신 분들이 많죠? 응. 응. 공복에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이 공복에 먹으면. 왜 그럴까요? 공복은 이제 우리가 이거 뇌라든가 이거는 이제 포도당이 열리잖아요. 포도당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과일은. 과일의 장점이 뭐냐면은 위가 필요 없어도 돼, 위. 위에 소화가 안 시키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바로 소장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위 비담 때문에 얼마나 고통 많아, 위. 위가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막 위가 막 뛰어야 되니까 면역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위 소화하는데 다 보낸단 말이지. 그럼 간식까지 먹어봐. 하루 종일 이제 내부는 이렇게 소화시키는데 다 보내고 있어, 에너지를. 그럼 무슨 공부가 되겠어? 이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인데 무슨 활성화가 되겠냐고. 그럼 간식은 덕이라겠죠. 요즘에 간식 안 가져오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간식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과일이나 이런 건 아주 좋아해. 그건 공복에 먹으니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좀 얘들 빵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너는 빨리 먹고 죽어라, 이런 독소로 파도 차라. 여러분들 의도는 아주 좋지. 그런 정성을 받기 때문에 나는 먹어준단 말이야. 나 안 먹은 적이 없잖아. 여러분들 빵을 가져오든 뭐 하든 정성을 받기 때문에 정성을 보지, 나는. 그럼 맛있게 먹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왜 이게 독소를 만듭니까, 이거? 간식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소화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 2~3시간. 소화하는데 2~3시간 동안 이렇게 소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새로운 빵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운 음식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 내려가 버린 거야. 소장이나 대장으로. 그럼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뭘 만듭니까?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엄청난 유해 독소가 만들어져가지고 분해를 시켜.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봐. 난신성 질환이 있고 이런 사람 조사해보라고. 그 사람 간식을 얼마나 먹는가 안 먹는가 조사해봐. 대부분 간식 때문에 이렇게 생겨요. 내가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것만 없애도 독소가 안 만들어져. 왜 웃는가? 양심에 좀 뭐가 접혀 있는가? 나한테 저 빵을 많이 사다 줬는가? 과일은 아주 좋아요. 과일은 왜 또 안 좋냐면, 과일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기를 먹거나 뭐 전분, 뭐 쌀, 밥이라든가 이게 위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어때? 이게 섞어져 버려. 해가지고 위장에 머물러 버려, 이게. 과일이 안 내려가. 안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부패. 부패도 되고, 발효가 돼버려, 발효. 발효가 되면 어때? 이 알코올 나와, 알코올도 나오고, 엄청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장에서 발효가 된다고 생각해봐. 소화가 안 되고. 막 이제 술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알코올이 만들어져가지고, 간 다 망가뜨려버려. 근데 여러분들 발효 공부 해보셨나요? 발효 공부 좀 해보세요. 뭐 과일은 딸기든 이렇게 발효를 한번 시켜봐. 여러분 발효액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만. 빨리 발효를 시킨 거 있어요. 인삼이든 뭐든 이렇게 딱 넣고 발효액을 넣어놓고 딱 이렇게 밀폐를 시켜봐. 그러면 막 부글부글 막 끓어. 막 발효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막 터져버릴 수도 있어. 막 엄청난 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효. 그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거. 발효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도 한 1년간을 실험을 해봤어, 발효를. 다양한 물질을 가지고 발효해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딱 봤다고. 근데 에너지가 높은 곳일수록 빨리 발효가 되더라고.
인삼이라든가 산삼 같은 게 빨리 발효가 돼. 그 위장에서 여러분들 그 과일이 들어가 버리면 소화가 안 되고 발효가 돼 버려요. 과일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발효율을 쓰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몸도 막 가스가 차고 독소도 차고 간도 나빠지고 몸에 막 독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럴 때 먹으면 그러니까 과일이 몸이 좋겠어요? 신이 내려준 음식이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과일을 제때 못 먹어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면 되겠냐고. 여러분들 공복에 드신 분들이 있죠? 여기 많이 홍보가 됐을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었죠, 이미.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식사 후에는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이번 기회에 그 습관을 다 바꾸세요. 과일을 공복에도 먹지만 밥하고 반찬이다 하고 같이 먹는데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과일하고 밥을 같이 먹으세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수행은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수행은 열심히 하고 뭐 단전이 만들어졌지만 그 만들어지면 못해. 그게 계속 발효해가지고 가스가 뭐 신장, 간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절대 네. 공복에가 먹어야 돼. 과일은. 그러면 식사 때 뭘 많이 먹어야 돼? 야채 같은 거 괜찮아. 샐러드에 있는 과일을 빼고 샐러드는 과일을 빼야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뭐 과일은 15분에서 20분이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과일 속에 그 바이오 플라비노이드 이게 뭐냐면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물질이래 이게. 혈관 청소. 여러분들 그 혈액이 막히고 막 그 탁하면 안 좋잖아. 모든 만병 원인이잖아. 이걸 뭐 다른 걸 하지 말고 공복에 과일로 해결하란 말이야. 과일로. 그래서 이제 과일식이라는 게 있어. 과일식. 과일을 잘 활용하란 말이지. 과일식. 과일식으로 들어보셨나요?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기암이라든가 진짜 난치병 걸렸다. 죽을 병 걸렸다. 이런 분들은 한번 속눈썹 쉬고 과일식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한다고. 과일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뭐, 한 3일도 좋고, 뭐, 7일도 좋고, 어느 정도 기간. 최소한 3일은 해보라고 그래, 일단.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나서 3일은 완전 과일식,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과일은 또 섞이면 안 된대. 섞이면 뭐 물질이 또 안 맞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제법을 배워야 되겠죠. 어떤 과일하고 어떤 궁합이 맞는 것도 있고 그 연구해 놓은 건 없어. 한약은 있어. 한약은 조제법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과일도 그걸 연구가 많이 돼 있죠, 물론. 그걸 이제 살피기 힘드니까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모노. 아침에 뭐 딸기를 먹었다 그러면 딸기만 먹고 점심에 바나나 뭐 저녁에 포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 위가 운동을 안 해주니까 위가 쉬잖아. 그 에너지를 면역력 활성화시키는데 그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 과일이 갖고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또 바로 포도당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바로 공급받는단 말이야. 즉각 소화 과정 없이. 한 3일 정도 하고 나서 저녁만 또 과일식을 하라고 그래.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은 식사하시고 저녁만 과일식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내가.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봐.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나는 당이 있는데요. 당이 있어도 한번 해봐. 당도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과당이 뭐 더 무섭다.
무섭지 물론. 그러지만 밥하고 같이 먹었을 때가 문제지 바로 소화돼가지고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이 식이요법은, 이 과일식요법은 미국의 그 어떤 대체의학계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고액의 그 돈을 받고 지도했던 그런 요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과일식 그 요법이라고 옛날에 뭐 한참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국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이 좋은 방법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몸을 정화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식사와 병행하지 말라.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먹어라. 뭐 식사 전 30분 정도면 소화가 돼버리니까 과일은 먹고 나서 하면 되잖아. 과일은 먼저 식전에 먹는다든가. 또 간식. 또 저녁 간식은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또 실험을 해봤어요, 나는.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저녁에 그 공복 때 과일 한번 먹어봤어요, 내가. 근데 이건 뭐, 낮에는 과일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아침에 별로 안 좋더라고. 장 상태가. 아, 그래, 저녁에는 별로 에너지가 좀 멈춰있는 상태니까, 뭐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고 에너지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녁에는, 식사는 괜찮은데, 식사 후에 저녁에 간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는 괜찮아. 근데 간식을 과일을 먹어봤더니 별로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그걸 느꼈다고. 이제 몸이 바로 반응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간식을 하지 말고 그때는 뭐 음료수로 물 있잖아요. 맑은 물, 기공수로 만들어서 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과일은 잘만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소가 된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수없이 많아. 이것 때문에 또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밥하고 앞으로 같이 드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공을 하고 수행했지만 몸 상태가 지금 별로잖아. 뭐 좋지만 물론. 그런 거예요. 일제 간식을 먹지 말고, 간식은 과일로 하시고 반드시. 주스도 좋고. 뭐 안 먹어야 좋은 거예요, 앞으로. 뭐 소식이 이제 답이 있는데, 소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건 여러분들 아직 원리를 모르니까 많이 먹어야 뭐 이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많이 먹으면 왜 문제가 되는가 다음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 줄게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물은 어떻습니까? 음양감식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식전 식후에 뭐 1시간 후에는 그거는 아주 나도 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보니까 좋아요. 이론적으로도 맞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유액이 나와가지고 신속하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물을 한 잔 딱 해보세요. 어떻게 돼? 유액이 희석이 돼가지고 더부르고 가잖아요, 속이.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식사 후에는 절대 물을 안 먹잖아. 물을 안 먹고, 그러면 물을 언제 먹습니까? 2시간 후에, 2~3시간 후에. 그때는 마신다고, 나는. 공복에 많이 마셔, 나는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신다고, 사실은. 근데 밥하고 같이 먹는 건 안 하니까 아주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나는 속이 더부러 간 적이 없어요, 별로. 그걸 다른 것도 물론 하겠지만, 식사 때 물을 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물을 전혀 안 먹는 게 아니고, 가글 정도 할 정도, 한 모금. 그렇게 하지, 물을 이렇게 그냥 마시질 않아, 밥 먹을 때.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위장도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소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음양감식 요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또 잘못 오용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만 또 전부 다 만능은 아니고 그게 또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체계는 선정돼 있지만 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없으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